네,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압박 면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시간에는 어떠한 압박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이것은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평온한 자세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압박 면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표적인 압박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자의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입니다.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옛날에도 한참 전이 됐습니다.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. 그 당시에 졸업을 했을 때 되게 느꼈던 당황스러움이 뭐였냐면 면접을 갈 때마다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교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그동안 뭐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또 졸업을 해서 면접을 가니까 졸업 후에 뭐 했냐라고 또 물어보고 정말 이게 내가 졸업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한 달씩 지나갈 때마다 뭔가 이 압박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뭔가 처음 한 달에는 졸업하고 나서 뭐 이렇게 취업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개월 4개월을 하다 보니까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공백기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요. 너무 지나치게 공백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일단 피해야 됩니다.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코칭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은 하지 말자. 약간의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공백기를 물어봤었을 때는 아마도 취업 준비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공백기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취업 준비만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했는가.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요. 공백기가 있었는데 뭐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된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조금 더 너무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직장인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취업 준비를 좀 하는데 올인하였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아침에도 6시, 7시에 일어나면서 규칙적인 습관들을 좀 들이려고 했었고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항상 시간 계획을 세워서 시간 계획에 따라서 이 공백기를 또 이 취업 준비 기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했다. 한 요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고 공백이라는 시간 동안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계획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면접관에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공백기의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은 공무원 준비 등이 있을 겁니다.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 등으로 인한 공백기가 뭐 1년에서 뭐 3년, 길면 뭐 4, 5년 이렇게 들어갈 때가 좀 있는데요.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4, 5년을 뭐 다른 걸 계속 하면서 보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는 점들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고요. 공무원 준비로 인한 이런 공백기에 대해서는 항상 면접관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조금만 회사 적응되고 또 여건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또 공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딱 끊고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 공백기라고 하는 것 혹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압박 면접 특히 내가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준비해서 복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전달드리는 게 뭐냐면 다시 1분 스피치와 연결될 수도 있고 이미지 메이킹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딱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한테 느낌을 잘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 예절을 잘 지키셔서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들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. 뭐 면접 예절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편한
충만한 표정으로 입장을 하시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또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눈빛적인 부분이나 이런 때에도 안정감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제 면접관께서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바로 자기소개를 하든 아니면 기타 다른 질문을 시작하면서 진행을 할 때 이 첫 질문에 대한 부분, 특히 자기소개 등을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스마트하고 자신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이가 많은데 공백이 많은데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지원자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백기가 특별히 많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분 자기소개를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설명을 잘 해주시고 면접에서 입장을 할 때 깔끔한 느낌, 면접관이 뭔가 만나고 싶었던 지원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서 면접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공백기를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공백기를 말하기 전에 이미 벌써 면접관은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입장할 때 면접, 자기소개, 지원 동기 등을 좀 잘 진행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첫인상을 확실하게 좋게 각인시키고 면접에 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